안녕하세요. 백구와 최대의 리얼터 인사드립니다. 오늘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지역을 오늘은 투자 분석을 할 거고 지역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구매하시거나 레지던셜을 구매하시든지 아니면은 커머셜을 이제 여기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런 컨텐츠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투자 내용이고 좀 이 지역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짧게 하려고 해도 길어진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더 깁니다. 좀 더. 줄이려고 했으나. 자, 여러분, 지역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같이 겸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지도를 갖고 왔는데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펼쳐져 있어가지고, 네, 여기입니다. 자, 요거를 잘 안 보이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여기입니다. 저 빨간 데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서리의 센트럴 스테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1.5km 반경으로 친 거고요. 서리가 여기 있죠. 서리가 되게 큽니다. 여 밑에까지 이렇게 서리가 쭉 되게 큰데요. 서리가. 네, 서리가 큰데 이제 여기도죠. 서리가 이렇게 큰데 이제 저희가 오늘 하는 데는 서리 센트럴이라고 해가지고 서리 월리 지역 스카이트레인이 있는 곳입니다. 서리 센트럴이랑 킹 조지까지 커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메이플 리치가 여기 있고, 랭리 있죠. 그 다음 버나비 있죠. 포켓틀람. 네. 폰무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서리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사실, 밴쿠버에서 볼 때는, 밴쿠버가 여기 있죠. 밴쿠버에서 볼 때는, 저기, 강 건너, 진짜, 먼 곳이죠. 밴쿠버가 여기고, 놀벤, 웨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볼 때는, 버나비까지는 껴줄 텐데 써리만 하더라도 굉장히 멉니다. 랭리는 이제 여기서 끊겼죠. 안 보이죠? 코키랑 포코도 저쪽 메이플리츠도 안 보입니다. 자, 보통 한국 분들이 이쪽에 많이 사실 텐데 밴쿠버에서 볼 때는 이제 서리라는 데는 이만큼 떨어져 있고요. 밴쿠버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나 밴쿠버에 진짜 옛날부터 예를 들어서 밴쿠버에 30년 정도 사신 분들은 서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굉장히. 뭔가를 얘기를 해서 서리가 요즘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뭘 하겠다. 이거 사실입니다. 근데도 그 인식이 되게 안 좋다고 하는데 그 인식이 왜 안 좋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 오래 사셨으면은 이제 서리라는 느낌을 아실 텐데 일단 어느 한 인종이 많이 살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보고요. 한번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써리 하면 이런 느낌 텐트촌도 있고 마약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밴쿠버를 벗어난 지역에서 이런 분들이 많은 거는 또 써리가 또 그쵸 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써리에 대한 인식이 이런 느낌이 다운타운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나 딴 데 오래 사셨던 분들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지역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뭘 짓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저쪽이 서리 센트럴이고 그 뒤쪽으로 저쪽 그러니까 다른 쪽이긴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쪽에 거의 끝쪽에 위치한 그런데 이렇게 스트리트 텐트촌도 있고 경찰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훗날은 점점 해결되겠죠. 이 다운타운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느낌으로 버나비나 다운타운 이스트 밴쿠버까지 아니면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이 서리하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운타운은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아니냐. 저희가 이제 다운타운이 다 이런 건 아니죠. 자, 밴쿠버 헤이스팅 하면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긴 더 심하죠. 그리고 여기는 참 사실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저희가 다운타운은 얘기할 때 이 부분만 갖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서리도 그런 부분이 서리가 되게 큽니다. 저기 지역상으로 시티로만 메트로 밴쿠버 말고 이런 작게 시티로 나눴는데 그런 시티 중에 서리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오늘 그 부분에서 일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티에서 진짜 총괄적으로 정말 훗날 어떻게 발전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10년 발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점차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헤이스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 사세요. 아니면은 여기에 프리세일이 있습니다. 누가 와요, 헤이스팅은. 근데 이제 서리는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티 차원에서도 더 많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많이 몰려오면서 이런 분들은 이제 외곽으로 더 빠지거나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진 않다. 근데 다운타운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나 밴쿠버 오래 사신 분들은 서리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냥 잠깐 들고 왔습니다. 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 그 고정관념 속에 아직도 서리가 이런 느낌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한번 오늘 얘기를 하면서 저의 얘기를 통해서 바뀌실지 아니면은 그래도 여전히 이런 생각이실지 이런 느낌 때문에 서리가 지금 가격이 괜찮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아까는 그냥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희가 오늘 할 지역, 서리 센트럴 기준으로 과연 어떤 것들이 이 커뮤니티 안에 있나 보시면 레스토랑이 121개입니다. 보통 저희가 지금 제가 요거를 할 때 뭐 2km 반경, 3km 반경 이렇게 안 하고요. 정말 1.5km 반경으로 딱 마치거든요. 조금 어떨 때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121개, 그 안에서 121개 레스토랑에다가 푸드 앤 베버리지가 21개, 이 정도, 그리고 엔터테인이 9개.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죠. 팔켄 가든이 조금 적네요. 이따가 인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레이그라운드도 좀 적습니다. 스포츠 필드는 좀 넓고 그 다음에 가버먼트에 관련된 것들이 많고 라이브러리도 하나 크게 있죠. 거기요. 시티센터에.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도 많습니다. 헬스케어도 많고 자, 이런 이점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로서리도 25개나 있고, 컨비니언스스토어 8개, 커피 앤 도넛이 12개나 있습니다. 이쪽에. 다 티몰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 요즘 이제 그 프라도랑 그다음 네메시스 커피가 2025년, 2024년 요때 이제 인기가 많은 커피숍들인데 이게 웃긴 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인구 쪽이 아무래도 코키 쪽이나 랭리 쪽에 좀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썰이 저희가 이렇게 흔히 우범지대라고 생각하는 그 썰이에 그 좋은 것들이 다 생겼습니다. 네, 핫플레이스, 핫한 곳들이 많이 썰이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91개 이렇게 쭉 보면 넘버가 꽤 좋죠. 아주 그냥 뱅크도 10개나 있네요. 가스 스테이션도 그 작은 거 안에 5개가 있고 여기 보면 차일드 케어 서비스가 12개예요. 아까 보니까 플레이그라운드는 적었는데 이런 거는 많네요. 네, 요 두 개 자료가 조금씩 다른데 비교해 가면서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료들이 나옵니다. 자, 파퓰레이션이 48,922명이에요. 거의 5만에 육박하는 파퓰레이션인데 자, 그 작은데 그렇게 원을 그려놓은 거 작은 거에 5만 명이 산다는 건 굉장히 많이 사는 겁니다. 하우스 가정이 몇 개나 되냐 했더니 18,846이 되고요. 저희가 만약에 썰이가 다 텐트촌에 살았다면 저희가 본 처음에 그 그림처럼 그러면 포버티 라인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요 지역 전체 파퓰레이션에 비해서는 10%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의외의 결과입니다. 이 정도는 보통 다른 지역도 다 가지고 있는 넘버인데요. 노인 인구도 꽤 됩니다. 7천 정도 되나요? 이거 다 합하면? 48,000에서 7천 정도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한 8천 정도. 아이들도 꽤 있네요. 그래서 여기 드웰링 타입을 조금 보시면 싱글 디태치, 세미 디태치, 뭐 타운하우스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건데 아니면은 듀플렉스. 이 하우스에 사는 인구가 하우스홀드가 가정이 1,7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8,000에서 10%가 좀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90%가 하이라이즈, 여기가 하이라이즈고 로라이즈 해가지고 아파트에 다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아파트촌이다. 인구가 많다. 그래서 인구가 많고
또, 더 짓죠? 근데 하여튼 그 인구 변화는 나중에 한번 보고요.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 그리고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게 뭐 아파트, 서리 센트럴을 보시면 거기 과연 집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파트가 좀 빼곡하죠. 콘도요, 콘도.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보실 거는 중앙값, 인컴의 중앙값이 77,000입니다. 77,600. 그래서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나올 건데요. 자, 요 프리즘 세그먼트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또 다른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아무래도 인컴이 조금 중앙값이 조금 낮다. 그리고 비지블 마이너리티가 74.4%인데 74.4%가 비지블 마이너리티면은 이게 메이저 아닌가요? 비지블 마이너리티가 아닌 분이 5.6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미디언 에이지도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가 37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34 평균으로 잡았으니까 아무래도 젊은 인구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쪽 서리 센츄럴 제일 많은 그러니까 그 나이대가 남자 30에서 34세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여자분도 있는데 여기가 가장 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가 제일 뚱뚱하죠. 여기 20대부터 35세까지 여기가 39세까지 할까요? 아니죠. 네, 35세까지가 여기가 두툼합니다. 네. 여기가 가장 많은 인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대부터 35세, 그 사이. 그래서 젊은 인구가 많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좀 신기한 게 요거 이제 average food spend 한 가정당 average spend가 1년에 12,500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거주하는 데 사용하는 그 비용, 뭐 몰기지 포함이겠죠. 이게 17,400이니까 그렇게 높진 않아요. 다른 데는 2만이 좀 넘는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버는 수익에 비해서 그리고 푸드도 12,000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여기는 싱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0 피플이 많은데 이 정도면은 아무래도 좀 많이 쓰는 쪽이에요. 버는 거에 비해. 그래서 요것도 버는 거에 비해 많이 쓰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2025년이면 여기가 파퓰레이션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48,000 정도 됐죠. 점점 늘어나는데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요. 서리에 사는 사람이고 인구가 확실히 서리로 이주를 하거나 주소를 바꾸면 그 기준으로 예상을 하는 거고요. 계산을 해서 자, 이제 시티나 이제 프리세일을 가시면 사람들이 여기를 이만큼을 지으니까 훗날 이만큼의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거다. 그거는 그분들이 가정에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아직 들어오진 않았죠. 그게 다 팔린다는 보장도 아직은 없고요. 팔린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뭐 몇천 세대를 지니까 몇천이 이때 온다. 이런 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훗날을 긍정 시나리오로 예측을 한 거고 제가 갖고 있는 건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가구가 무브인을 해서 이제 주소랑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꿨을 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의 예측 시나리오가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이건 이런데 왜 이건 이래요 이런 게 아니고 요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 없이 계산하는 법이고 저쪽에서는 그냥 긍정적인 예측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파퓰레이션이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CT에서 예상한 것도 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따르면 어쨌든 늘어나긴 늘어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여기서 팍 늘어났죠. 갑자기. 2016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쫙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홈 타입은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주축을 이루는데 이게 저층이랑 고층 컨도입니다. 전체 중에서 이만큼 34%, 40%, 그러니까 75%가 거기는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컨스트럭션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뭐 이게 퍼밋을 받고 완공까지는 아니고요. 그때 이제 공사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은 그레이 요 정도고요. 여기 나이 드신 분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젊은 층이 많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정도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을 이분들이 종사를 하냐 보니까 리테일 인더스트리를 좀 보면은 리테일 트레이드, 헬스 앤 소셜 어시스턴트, 컨스트럭션, 프로세스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쪽이 매뉴팩처, 트랜스포테이션, 웨어하우스, 어코모데이션 앤 푸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쓰레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서비스, 그다음에 이 각종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조금 주축을 이루죠.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이런 쪽으로 가서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 했더니 이제 리테일에서는 세일즈 앤 서비스가 가장 많고요. 트레이드 앤 트랜스포테이션 요게 또 두 번째로 많고요. 비즈니스 파이낸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또 요것도 많고 사이언스도 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테이션을 1년에 11,000 정도 씁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어떤 데는 인구가 적은데도 2만 불이 넘어가는 데가 있으니까 11,000이면 괜찮고요.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도 2,100불 정도, 2,150불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이런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지금 콘도에 사시는 분들 이 60.7%라고 돼 있죠. 전체 인구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파트 고층 저층 다 많죠. 하우스 세대가. 그래서 아까 다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이 여기가 이제 밴쿠버 기준인데 여기가 이제 컨스트럭션 뭐 물론 밴쿠버도 지금 많이 늘었죠. 2016년부터 2021년에 이만큼이나 늘었는데 서리는 그 중에 이만큼이 있습니다. 회색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파퓰레이션이 여기는 되게 소극적으로 계산해서 이만큼 늘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랑 하우스도 늘어나고요. 많이 늘어나네요. 네. 아파트가 특별히 많이 늘어나네요, 여기는. 이 지역은 그냥 하우스는 안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냥 아파트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파퓰레이션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한번 CT에서 예상한 것도 한번 보시죠. 요거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스크가 없이 굉장히 안전하게 계산을 한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인구가 이사를 오면 그 다음에 계산이 된 거니까 2022년에서 2023년, 2021년부터 여기가 이제 파퓰레이션이 많아졌고 하우스홀드는 그 파퓰레이션이 늘어난 거를 겨우 따라잡았어요, 이때는. 아니, 따라잡지도 못했죠. 굉장히 지금 이쪽까지 괜찮다가 2021년에 파퓰레이션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때 이제 그러니까 집들이 필요해서 건설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2026년부터는 이제 하우스홀드가 좀 더 많아지겠다. 파퓰레이션이 늘어나는 게 좀 줄어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훗날에는 이렇게 안정세를 간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건 또 모르죠. 국제 정세랑 아무래도 그 캐나다에서 뭐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랑 다 상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외국인 투자 가능성 없는 거, 뭐 이런 것들, first home buyer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대충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프리즘 세그먼트를 조금 설명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슬라이드가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1.2%가 이 지역에 사시는 하우스홀드 파퓰레이션의 소셜 네트워커래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젊은 10대 후반에서 이제 유니버시티 때 있잖아요. 그리고 유니버시티가 졸업했을 때, 그러니까 20대부터 35세까지의 나이를 일컫는 말이고요. 이분들은 이제 뭐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는 밖에서 많이 사 먹고 그다음에 바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무슨 이벤트 가면 꼭 참석 같이 해야 되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되고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고 틱톡도 하고 그리고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고 집에 먹을 건 없지만 뭐 냉장고에 보면 맥주나 프로틴 바는 꼭 챙겨 먹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의 요즘 MZ 다음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음식점을 하시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히나 이제 로인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시켜 먹는 거 우버 이츠나 이런 것들도 많이 시켜 먹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소셜 네트워커라고 합니다. 21.2%가 꽤 많죠.
자, 다음에는 여기에 16.4%가 뉴 에이시안 하이츠라고 해가지고, 에이시안이죠. 근데 특히나 이제 뉴 에이시안이니까 뭐 타이완, 중국, 한국, 인디아, 인도, 그 다음에 뭐 필리핀 요런 쪽에서 베트남 요런 쪽에서 이제 이민 와서 아파트를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 취향, 아파트 렌트하고 아파트 새 집에 살고 싶어 하고 요런 그런 것들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뉴 에이시안 하이츠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사는 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역세권 요런 데 사는 거 좋아하나 보죠. 그리고 이제 다음 거가 이제 Friends and Room인데 여기 이게 이제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15.8%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0대 초중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새 도시고 가격도 괜찮고 하니까 싱글들이 와가지고 터를 잡고 이제 혼자 결혼하면 뭐 딴 데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싱글들이 결혼하기 전에 요런 데서 이제 친구들도 사귀고 일도 가면서 그 다음에 뭐 뭐 아파트 내에 있는 그런 짐도 가고 하면서 자기 관리도 좀 하면서 이렇게 싱글 라이프를 즐기면서 어포더블한 그런 아파트에 사는 것들 그런 부류를 말하는 겁니다. 딱 요거 세 개를 들어봤을 때 여기 인구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레이스를 따지기 전에 여기에 대충 분포하는 어떤 느낌의 도시 느낌이 날 것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 10대, 20대, 30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너 오큐파이드 그가 꽤 많아요. 그래도 46.3%. 그리고 렌트가 53.7%. 밴쿠버 비율로 따지면은 이게 현저히 높죠. 렌트가 낮고 오너 오큐파이드가 그래도 한 5% 정도 높은 쪽에 속해요. 5, 6%. 그래도 이 지역은 확실히 렌트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은 very young single and couple 그리고 younger single and couple이 이만큼을 차지합니다.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서리 센트럴 주위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학생들도 많고 초년생들, 사회 초년생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요 지역에서는 여기 4만에서 6만 요쪽 여기가 두툼하죠. 여기가 좀 두툼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2만에서 일단 제일 두터운 거는 2만에서 6만 불 버시는 분들이 제일 두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들 이제 6만에서 8만도 있고요. 돈 잘 버시는 분들은 계세요. 그러나 이제 분포도로 봤을 때 여기 쪽이 두툼하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여기가 싱글이고 메리드 커플도 40%나 있긴 하지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서리는 7만 7천 불이라는 인컴 미디언 중앙값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부터 보시죠. 토탈 파퓰레이션이 2024년에 4만 8,922인데 훗날 10년 후에 5만 3,400까지 늘어난다는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렌터를 좀 보시면 지금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너가 46.3%, 렌트가 53.7%인데 훗날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10년 기준으로 보면은 오너가 조금 줄고요. 렌트가 54.3까지 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계속 짓고 그러는데도 렌트가 조금 그래도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동네는 확실히 이 이유가 가격 때문일 수도 있어요. 가격이 또 서리하면은 그래도 그렇게 막 너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비싸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살만한 가격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여유가 되면 사는 사람들이 많고 퍼체이스를 해서 자기가 직접 사는 사람 이게 한국말을 여러 번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퍼체이스를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렌트를 사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괜찮다.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렌트를 주고 싶은 분들한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우스홀드가 18,800으로 돼 있는데 10년에는 2만으로 됩니다. 2만 800. 자, 다시 말해
말씀드리지만 입주가 되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되게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 같고요. 이따가 시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서리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서리 하면은 어느 인종이 가장 많은가요? 이거를 모르시면은 서리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겁니다. 서리는 한 인종이 많습니다. 사우스 에이시안. 그 중에서도 인디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너리티라고 하지만 마이너리티가 아니죠. 이제 이분들의 도시입니다. 리치몬드는 이제 중국 분들이 주를 이루고 뭐 근데 중국 분들은 어디나 많아서 사실 근데 특히나 리치몬드 하면 한국 분들은 코키틀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요즘 거기도 한국 인구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네, 여기는 확실히 인디아 분들이 많습니다. 12,000이 넘네요. 네, 13,000 정도 되네요. 35,000에서 13,000이면은 네. 그리고 여기 밑으로 보시면 확실히 나라 이름이 있죠. 인디아가 이만큼 있고 필리핀도 많네요. 그리고 여기는 차이나, 코리아, 뭐 타이완 그런 베트남도 있네요. 요 네 개를 다 합쳐도 인디아를 이길 수 없을 것 같네요. 네, 이길 수 없네요. 네, 그만큼 인디아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인디아에다 여기 보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까지 합세하면 네, 요쪽 인구가 많습니다. 블랙 분도 있네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있다. PR이 없는 사람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이주가 2016년부터 2021년에 가장 또 많이 됐고, 가장 많은은 아니네요. 2001년 전에도 또 가장 많이 됐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짜져 있고 25세에서 44세가 이민을 가장 많이 왔다. 이 동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디아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서 다른 거보다 여긴 와이트 칼러도 있고 블루 칼러도 있고 서비스도 있습니다. 조금 낮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아직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요건데요. 지금 2024년, 2025년을 기준으로 여기 보면 비지블 마이너리티가 훗날 늘어나는 거죠. 파퓰레이션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74.4가 지금이었는데 그게 77.7%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또 인디아 분들이 많이 늘어나나? 아니면 중국 분들이 많이 늘어나나? 어디가 많이 늘어나지? 이렇게 봤는데 보시면 인디아 분들이 늘어나긴 하지만 26.8%에서 27.9%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중국 분들도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비즈블 마이너리티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그러니까 늘어났나 보니까 not a visible minority 여기 캐네디언 백인 분들이 25.6%에서 훗날 5년에는 22.4%로 빠진대요. 우리도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마이너리티도 좀 늘어나긴 하지만 그리고 인도 분들도 늘어나긴 하지만 이 백인 분들이 현저히 서리를 떠나는 현상이 좀 있을 거다라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비즈블 그냥 이제 여기는 그러게요. 좀 여러 인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우스 에이시안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일단 스탯으로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서리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 지금 막 짓고 있는 데도 있고 여기 지금 서리 시티에 가시면 웹사이트 가시면 있는 건데요. 이렇게 건물 아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보면은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녹색도 많고 아파트 별로 뭐 콘도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딱 괜찮죠. 서리 그 시티에서 프로젝트 한 게 뭐냐면 BC의 라지스트 시티래요. 메트로 밴쿠버 안에 이제 서리가 속해 있잖아요. 근데 따로따로 뗐을 때 BC의 가장 큰 시티가 될 거고 2050년 나 몇 살이지? 네, 어쨌든 2050년이 되면 31만 6천 유닛이 돼 있고 이거는 메트로 밴쿠버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하우스홀드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서리 하나에만 이렇게 많은 하우스홀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지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서리의 모습입니다. 여기 시빅
센터, 시빅 호텔, 그 아파트가 있죠, 여기. 네. 그다음에 여기 뭐 라이브러리도 있고 시리홀도 있습니다. 서리 센트럴이고요. 요쪽이 킹 조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훗날 여기 지금 지역이 다 발전할 건데 이렇게 자 지금은 대충 이렇게만 보이죠. 자 그러면은 한 5년 후에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볼까요? 요것도 이제 시티 거기에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좀 주황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생긴 겁니다. 다시 그리고 조금 다음으로 조금 더 마지막 단계까지 하면은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 그냥 높은 건물 하이라이즈가 그냥 빼곡하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있죠. 자, 지금의 모습, 훗날의 모습, 완전 컴플리트 했을 때 모습.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써리가 여기를 아주 그냥 콘도를 한두 개를 짓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랑 조금 다른 게 여기는 서리 시티가 그냥 나서서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보시면 지금 센트럴 시티가 있고 킹조지 있고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리올이 여기 있고 시빅 플라자가 여기 있죠. 요 건물 아시죠? 서리 센트럴에. 그 옆에서 단면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훗날은 빼곡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고요. 시빅 센터, 시빅 플라자도 꽤 높은데 이거보다 높은 건물들이 지금 많습니다. 네, 그래서 46% 지금보다 더 늘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를 이제 세컨 라지스트 다운타운 밴쿠버에 뭐 그런 식으로 이 정도면 뭐 굉장히 큰 겁니다. 가장 바쁘게 만들겠다 이러는데 그래서 훗날에는 여기가 미래의 서리가 아마 음, 좀 한국으로 말하면 판교의 테크노밸리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보면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렇게 이런 이제 가상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시리 센터 그쪽 이제 시리홀이나 그런 데를 이렇게 그래픽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리 센트럴 스테이션 이렇게 있고 가상으로 이렇게 훗날 이런 식으로 변할 거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잡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 병원 그다음 테크노밸리 같은 진짜 테크놀로지에 속한 잡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아요. 밴쿠버에서도 일로. 그래서 이런 느낌인데 정말 딱 그 한국에서 말하는 테크노밸리, 한교 분당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느려서 그렇지. 그래서 써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아까 인구 조사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요 정도죠. 지금 2025년이니까 요 정도면 한 60만 초반으로 써리를 보면은 훗날 이제 15년 정도 훗날에는 77만 정도 되겠다. 근데 여기에서 써리 센트럴에서 아마 생기는 파퓰레이션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저쪽 밑으로는, 써리 밑으로는 집들이 많지, 거기를 뭐 이렇게 하이라이즈를 짓거나 이런 계획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도 지금은 거의 20만 초반인데, 27까지 17만 5천 유닛으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꽤 많이 늘어나죠? 잡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정도에서 볼 테니까, 한 20만, 지금 22라고 할게요. 22만 정도, 20대 초반이었는데, 훗날에는 29만 6천이니까 한 30대까지 가네요. 30만까지의 잡 정도, 잡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오피셜 커뮤니티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써리, 그, 시티에 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라색 있죠, 보라색. 여기가 지금 서리 센츄럴이랑 이제 킹 조지랑 묶은 건데요. 여기 아까 보셨듯이 그 높은 건물들이 여기에 다 밀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요색이 이제 멀티 컴플렉스라고 해가지고 로라이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빼곡히 채울 수 있는 거고요. 이쪽이 이제 하이웨이 저희가 아는 데니까 포트만 브리지죠. 길포드, 길포드 쪽까지도 이렇게 로라이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써리를 투자하시려면 당연히 써리 센츄럴이죠. 네. 써리 센츄럴이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데는 뭐 다 안 하죠, 지금.
네, 지금 이 전체를 보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진짜 써리3랑 지금 개발사랑 그냥 여기를 중점적으로 그냥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카이트레인 랭리까지 가죠. 훗날 여기가 굉장히 많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서리는 판교나 분당의 테크노밸리 같은 느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아까 커피 얘기를 좀 했는데 커피가 프라도나 그러니까 저희는 뭐 지금 뭐 파리바게트 들어왔다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캐네디안 그러니까 저희만 좋아하는 거지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게 좋은 거지. 여기 파퓰레이션 전체를 놓으면 이제 프라도나 아니면은 네메시스 그런 커피들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보면 훗날 제가 예상컨대 여기 몰이 생기면 아마 지금 자라라는 브랜드가 메트로타운까지만 있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에 코키틀람도 아니고 브렌투드도 아니고 다음 자라나 이런 옷 상가들이 그런 점포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파퓰레이션이 많거든요, 일단. 젊은 층에.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발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드나, 이제 캐나다랑 한국이 좀 다른 게 뭐냐면,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마음에 인지는 하고 계세요. 내가 또 투자라는 거가 너무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 자기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거를, 기회에 맞을 때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고 지역은 이렇구나 이런 걸 다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그 여유랑 그 자본이랑 이런 거에 맞고 때랑 딱 맞았을 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컨클루전으로. 아이고, 오늘 진짜 제가 쉬지도 않고 얘기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되게 빠르죠? 아, 되게 길죠? 빨리 했는데도. 아이고. 자, 미래의 썰이 어떤 모습일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의 썰이는 아까 제가 처음에 슬라이드에서 썰이의 안 좋은 점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를 지금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나 아직도 고정관념 속에서 썰이는 헤이스팅 같은 데야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보고 싶고요. 온타리오주에 인도 분들이 많은 지역이 브램튼이 있어요. 근데 BC주의 서리죠. 여기로 말하면.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BC주의 서리는 참 인도 분들이 옛날에 이민 오셔가지고 그 밑에 사우스 서리 쪽 있잖아요. 거기에 밭도 있고 그 밭을 이제 물려받아서 이제 농장으로 안 쓰니까 그거를 농장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이제 개간해서 타운홈으로나 이런 것들을 짓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보다 더 많이 부자인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자녀들이나 그런 분들 지금 막 학생들로 이민 온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써리가 그렇게 써리 센트럴은 인도 분들이 있는 곳 많이 있긴 하지만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뉴튼이라고 저기 스트로베리 힐이라고 이렇게 내려가면 써리 더 내려가면 거기는 그냥 완전 인디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않으셔도 된다. 물론 그런 게 너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또 아예 다른 데를 보셔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거라면 나쁘지 않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인도 분들 위주의 지역이긴 합니다, 여기가. 아니, 뭐, 그분들을 위해서 지어진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이 왔기 때문에 헤이스팅처럼 될 뻔한 그런 도시가 지금은 이제 발전도 하고 훗날 뭐 테크노밸리처럼 이렇게 거기에 모든 게 이제 모든 자합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인구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써리 시청에서 시에서도 거기를 이제 더 개발을 하고 할 값어치가 생긴 거죠. 네, 옛날엔 더 값어치가 없었겠죠. 그래서 다운타운 헤이스팅이랑 지금의 썰이 다운타운 헤이스팅은 한참 해도 거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아마. 그분들을 어떻게 하기에는 정말 훗날 어떻게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고 지금의 썰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가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혹시 고정관념이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조금 더 도시적인 거. 나이 드신 분들도 훗날에는 조금 이런 그 인프라가 가깝거나 그러면은 사실 더 좋죠. 아까 보니까 병원도 가깝고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좋으면 또 자녀들과 근처에 같이 사셔도 되고요. 그런 것도 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 말은. 자, 그리고 길포드 지역, 제가 이거를 왜 갑자기, 나중에 길포드도 할 건데, 길포드 지역 포트만 브릿지 그 다리 아시죠? 그게 예전에는 무료가 아니었던 거 아세요? 지금은 무료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편도가 3불, 왔다 갔다 하면 6불이었어요, 하루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리를 많이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무료로 개통을 하면서 길포드도 갑자기 땅값이나 집값이 비싸지고 그다음에 길포드몰도 지금은 좀 바쁘죠. 그리고 뭐 치폴레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횡했습니다, 진짜. 이게 그 그냥 10년 전이라고 하죠. 거기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횡했습니다. 그리고 몰도 그렇게 막 죽어가나? 몰이 왜 이러지? 그냥 횡행하고 이랬었는데 지금도 다른 데랑 비교하면 조금 이제 여유롭긴 한데 그래도 예전은 더 했습니다. 파퓰레이션도 안 되고 써리만으로 그 몰이 돌아가야 되니까 안 되는데 브릿지가 무료로 되면서 이제 이제 경제 활동이나 쇼핑 그 활동들이 더 넓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써리로 넘어오는 거를 그러니까 길포드로 넘어오는 거를 싫어했는데 이제는 집값도 그래서 넘어오는 거를 이제는 오케이다 보니까 집값도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저층 콘도 또 지금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그 예전에 저층 콘도 사신 분들도 가격을 올려서 지금 팔 수 있는 그런 게 그 포트만 브릿지 하나의 무료 개통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역이 브릿지 하나의 개통으로만 해도 이렇게 큰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는데 하물며 써리는 써리 시티에서 그냥 아예 이제 거기에 스카이트레인부터 뭐 계획을 다 세워주고 거기에 그냥 하이라이즈를 지어라 잡도 늘려주겠다 뭐 그렇죠. 다운타운을 만들겠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길포드 지역의 그 발전을 아시는 분들은 서리 센트럴의 발전은 분명하다고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는 그냥 지금 시각으로 내가 지금 살 때를 사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투자적인 마인드를 조금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런 모습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훗날 그럴 거야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사시는 거가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거를 감수해서 그리고 자기가 여유가 그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하이라이즈 중에서는 저층은 또 다른 얘기지만 하이라이즈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서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프리세일 콘도 시장의 그라운드 지로 같은 곳입니다. 서리는. 이게 웃긴 게 어떤 데가 랭리는 좀 더 비싸요. 랭리가 더 머니까 쌀 거다고 생각하지만 랭리가 비싼 데도 있습니다. 서리 센트럴보다. 그래서 서리 센트럴을 보실 때 그 네이버나 이런 것까지 다 보시면 이제 랭리를 더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프리세일 콘도 시장에서는 여기가 거의 저점 그 콘도 가격들이 많기 때문에 훗날은 랭리도 지금 또 많아졌죠. 새로 이제 프리세일 하면서 되게 저층 콘도가 더 싸게 파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콘도 시장에서 하이라이즈에서 기본값을 가장 밑에 차지하는 그 가격이 지금은 써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면 여기 가격 방어가 안 되면 다른 데도 영향이 갑니다. 그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써리가 저 가격이면은 괜찮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떨어지면 다른 데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도 많고요. 콘도 시장의 그라운드 지로라는 거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다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러면 나는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써리 그거를 사야 되나? 아니요. 써리에서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사는 거는 저는 비추드립니다. 그냥 이렇다는 거를 알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막, 내가 프리미엄 얹어서 빨리 사야지 이렇게 조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인센티브도 다 알아보시고
다 하시면서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리세일을 가셔도 되고요. 하여튼 프리세일을 항상 보시면서 가격 비교를 하시면서 프리미엄 얹지 않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미래의 서리가 분당과 판교 같은 테크노밸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지역도 할 거니까요. 아니면은 요기를 해주세요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밴쿠버 최대의 리얼터였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이나 지역 그 상담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